저당 시장의 구조 이제 볼 건데 아주 빈번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작년에는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이건 내죠. 뭐 10년에 8번 내니까. 그러니까 역시 작년에도 MBS 유행에서 출제했다고 아까 그 표. 저당 시장의 구조를 볼게요. 저당 시장의 구조는 1차하고 2차로 나눠지는데 차입자, 제가 차입자입니다. 제가 차입자고 저는 돈이 필요해요. 차입자이면서 돈의 수요자. 차입자가 돈의 수요자죠. 수요자가 있고 저는 두 가지 수요자야. 어떻게 두 가지 수요자냐면 돈의 수요자이면서 주택의 수요자. 내가 돈 빌려서 신한은행 가서 돈 빌려서 주택 살 거거든. 그럼 저는 자금의 수요자이면서 주택의 수요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한은행 가서 돈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려고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는 게 1,000억을 가지고 있어요. 1,000억. 신한은행이 주택자금 대출 목적으로 1,0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얼마를 빌려줬냐면 신한은행이 대출금을 10억을 대출해 줬어요. 그것도 만기 10년으로 10억을. 그러면 저에게는 10억 대출해 주면 만약에 100명, 저 같은 사람이 100명을 대출해 줬다면 이 1,000억이 전부 다 대출해 버린 거예요. 1,000억이. 됐죠?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1,000억을 대출해 주고 신한은행이 저에게 주택저당 채권을 가져가는 거야. 채권. 이 저당권하고 저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원리금 수취권을 신한은행이 가져가는 거야. 저는 10억을 대출을 받고 제가 차용증을 써주는 거예요. 차용증. 쉽게 말하면 그 차용증이 채권이야. 채권. 그러니까 신한은행은 저에게 차용증 받아가죠. 그 채권이 신한은행 입장에서 차용증이 신한은행 입장에서 채권이라고. 채권. 이 주택장 채권 별것도 없어요. 그냥 차용증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돈 빌려요. 그럼 써주잖아. 차용증.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이자는 몇 퍼센트 하겠습니다. 이자는 매월 며칠 날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마지막에 뭐라 쓰냐면 만약에 정한 시기에 갚지 않으면 아파트, 어디 아파트를 그냥 등기 청구권을 넘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게 차용증이냐. 그게 채권이야. 채권. 이것도 채권이라고.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채 별것 없어요. 국채는 국가가 우리에게 차용증 써주고 돈 빌려간 거라고. 근데 이제 그것을 국채라고 그래. 국채. 그럼 신한은행은 나에게 10억 빌려주고 채권을 이제 설정하는데 그게 주택시장 채권이야. 이 주택시장 채권을 모기지 그래서 M이라고 해볼까요? 자, M을 신한은행이 이제 가져간다고. 이 주택시장 채권은 두 가지 내용이야. 제가 돈 안 갚으면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신행해야 돼. 그 저당권하고 나는 매월 신한은행에 원리금을 갚아야 돼. 그럼 신한은행은 저에게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원리금 수취권 이걸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신한은행에 10억 대출해주고 이 두 가지를 신한은행이 가져간다. 그럼 신한은행이 저에게 매월 이자 수입을 확보하는 거야. 그럼 1,000억이 다 나갔다. 1,000억이 다 나갔으면 이제 신한은행이 이 1,000억을 회수하려면 저에게 10년 빌려줬다. 그럼 1,000억을 한 사람 앞에 10억씩 100명이 빌려줬다. 이 1,000억 원금이 다 회수하려면 몇 년 걸려요? 10년 걸려야 한다고. 그럼 1년에 약 얼마씩? 100억씩. 그럼 한 달에 100억, 한 달에는 얼마야? 10억도 안 들어온다. 10억도 안 들어온다. 1,000억이 일시에 나가고 한 달에 들어오는 원금은 10억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그러면 신한은행은 1,000억이 다 나가면 현금이 부족이 된다. 이 현금 부족이 되면 대출해 줄 수가 없죠. 다른 사람에게. 현금이 부족이 됐습니다. 이거 다 대출되지만 이걸 유동성 위험에 빠졌다. 유동성이 감소한다. 유동성 위험이 높아졌다. 이렇게 한다고. 유동성 위험이 높아졌다. 유동성이 감소한다. 현금이 부족이 됐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주택상 채권 이걸 신한은행이 팔지 못하고 계속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또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지. 1,000억이 다 대출해 줬으니까. 그래서 신한은행이 저에게 설정한 이 주택상 채권을 팔 수 있게끔 파는 거. 이 M을 매각하는 거야. 매각. 사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한다고. 이걸 주택상 채권 유동화라고 그래. 이 M이 주택상 채권. 그럼 매각했다. 주택상 채권 유동화. 그럼 팔면 투자자 돈이 어디로 옵니까? 신한은행 오지. 현금 확보. 그럼 현금이 얼마 들어올까? 이런 쪽으로 온다면 1,000억. 1,000억이 돌겠지. 주택상 채권 1,000억이니까 팔면 1,000억이 돌겠죠. 그럼 현금이 확보되면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높아졌다고 그래. 다른 말로 대출 여력이 확대됐다. 그럼 유동성이 높아지면 유동성 위험은 낮아질까 높아질까? 낮아지죠. 이게 초창기 시험에서 이제 몇 번 나왔던 거지.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주택저당 시장의 구조를 배우면서 요거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되면 현금 들어왔다.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높아졌다. 유동성이 낮아졌다. 대출 여력이 확대됐다. 이거는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 뭐라고? 그러니까 저당 시장의 구조하고 효과를 같이 하는 거야. 효과 뭘까요? 효과. 금융기관 입장에서 유동성이 감소했다, 현금이 확보했다, 대출 여력이 확대됐다. 이렇게. 지금 효과를 이제 같이 할 건데, 효과를 계속 해볼게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차입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금융기관이 주택시장 채권을 팔지 못한다, 현금이 없다, 대출 받을 수가 없다. 근데 현금 확보했습니다. 저당권 유동화돼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대출할 기회가 확대됐다. 대출 받을 기회. 작은 자금으로 내 돈을 조금만 가지고 있고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으면 주택을 살 수 있는 구입 기회가 확대됐다. 차입자 대출 기회 확대. 작은 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택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다. 내주택 비율이, 자가주택 비율이 증가한다. 됐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생각만 해보면. 자, 이제 신한은행 입장에서 지금 주택시장 채권 유도가 됐습니다. 근데 신한은행이 이 주택시장 채권을 투자자에게 팔 수도 있고 다른 기관에 팔 수 있다.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게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공기업이 등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시장 채권을 사준다. 그러면 신한은행이 주택시장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초창기 시험에 금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시장 채권을 투자자에게 직접 매각할 수도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할 수도 있다. OX? O? 그네? 그럼 이렇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돈이 신한은행에 유입된다.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어디에 팔든 현금 유입된 것은 똑같다. 이렇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제 주택시장 채권을 샀습니다. 저에게 설정한 채권, 요 10억이 금융기관이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으면 제가 내는 이자는 신한은행이 계속 가져가는 거고, 신한은행이 저에게 설정한 주택시장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 팔아버리면, 그러면 제가 내는 이자는 어디로 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가는 거야.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 재산에 주택시장 채권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택시장 채권을 M을 투자자에게 팔 수도 있다. 그럼 이제 팔면 이렇게 팝니다. 파는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든다. M을 매각한다. 이 M이 주택시장 채권입니다. 이걸 매각한다, 판다. 근데 그냥 매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시장 채권, 저걸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드는데 그걸 주택저당증권 또는 주택담보증권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 주택저당증권하고 저 주택시장 채권하고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다, 다른 말. 자,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차입자에게 제가 신한은행에서 돈 빌리고 주택시장 채권이 설정되고 그걸 신한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 팔아버리면 저에게 설정된 주택시장 채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가져갔다.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걸 바탕으로 M을 바탕으로 주택시장 채권을 바탕으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OX? O라고. 그래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발행기관이라고 해요. 발행기관. 왜? 무엇을 발행하니까?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으니까. 주택저당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 채권을 바탕으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했다. 그래서 저당권을 유동화했다. 팔았다. 그래서 이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저당권 유동화기관이라고 해요. 저당권 유동화기관. 작년에 시험 지문이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시장 채권을 유동화하고 있다. OX? O. 이렇게. 자,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시장 증권을 이제 발행하는데, 이제 여기에 네 가지 상품이 있다는 거야. 이제 첫 번째가 지분형이라는 게 있고, 지분형 MBS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지분형의 반대가 채권형이거든. 채권형 MBS라는 게 있고, 두 개를 결합한 게 혼합형입니다. 혼합형 MBS라는 게 있고, 형자가 빠졌네. 채권형에서는 채권형 MBS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혼합형 MBS가 있다. 다시 해볼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인 주택처당 채권을 바탕으로, 요 M이 주택처당 채권입니다. 주택처당 채권을 바탕으로 주택처당 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OX? O. 근데 그 주택처당 증권의 이렇게 형태가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이 있단다. 지분형 MBS 이름이 MPTS고, 영어 약자고, 우리말로 하면 이체증권 이렇게 불러요. 주택지당 채권 이체증권. 채권형 MBS가 영어 약자로 MBB인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주택지당 채권 담보부 채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MPTB하고 CMO라는 게 있습니다. CM은 우리말로 다계층 채권 그렇고 MPTV는 지불 이체 증권 이렇게 불러요.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기억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말로 기억하지 말고 이 영어 약자로 기억해라. 우리말로 기억하는 것은 왜 하지 말냐면 안 해야 되냐면 요 MPTS를 책마다 학자마다 약간 다르게 부르니까 그래요. MBB도 마찬가지고 시험도 일률적으로 낸 게 아니라 가끔씩 약간 다르게 된다고 시험을 우리말로는. 근데 반드시 MBB가 시험이 주어지면 앞에 우리말로 주택지당 채권, 담보부 채권 또는 증권 이렇게 하고 영어 약자로 MBB 써준다고. 그러니까 굳이 우리말로 기억할 필요 없이 이렇게 영어 약자로 기억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 못하신 분 안 계시죠?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복잡해질 뿐이지. 그럼 제가 주택지당 시장, 저당 시장의 구조를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 그 다음에 MBS 유형까지 지금 같이 세 개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저당 시장 구조라서 차입자와 저하고 신한은행 사이의 시장을 제1차 저당 시장으로 1차 저당 시장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1차 저당 시장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1차 저당 시장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거 물어봐요. 그럼 1차 저당 시장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지. 어떻게 두 가지 일을 하냐면 대출이 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럼 1차 저당 시장은 대출되는 시장이다. 주택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이다.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일은 저당권이 설정된다. 여기까지 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설정된다. 여기가 1차야. 그럼 2차 저당 시장은 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사, 투자자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을 제2차. 그럼 제2차 저당 시장은 하는 일이 1차하고 다르죠. 1차 저당 시장은 주택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이고 2차 저당 시장에서 신한은행이 금융기관에게 현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현금을. 이 현금 가지고 신한은행이 또 대출해 준다고. 그러면 이 현금은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겁니까? 주택자금을 공급해 주는 거. 공급. 그래서 2차 저당 시장은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 아니라 주택자금 공급 시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당권은 이미 설정됐고 1차에서 저당권이 설정됐고 2차는 저당권이 유동화됩니다. 그래서 초창기 시험은 이런 걸 낸단 말이에요. 초창기 시험은 저당권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1차입니까? 2차입니까? 2차다. 이런 걸 냈다. 이게 저당 시장의 구조. 그러면은 금융기관, 이 금융기관을 제1차 대출기관, 한국주택금융사를 제2차 대출기관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신한은행은 제1차 대출기관은 저에게 설정한 주택시장 채권을 반드시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가. 다시요. 신한은행은 저에게 설정한 주택시장 채권 이 M을 반드시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를 한 3번 내는데 이렇게 해요. 제1차 대출기관은 주택시장 채권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수 있다. OXO. 그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럼 팔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 수도 있다.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팔 수도 있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신한은행에 주택시장 채권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럼 그 중에서 일부 팔고 일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한국주택금융사가 제2차 대출기관. 그럼 제2차 대출기관 한국주택금융사 재산에 주택시장 채권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그럼 한국주택금융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시장 채권을 팔 수도 있고 보유할 수도 있고. 그럼 1차든 2차든 1차 대출기관, 2차 대출기관 전부 다 주택시장 채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팔 수도 있다. 됐죠? 그러면 저당 시장의 구조는 다 끝난 거야. 이게 저당 시장의 구조 끝났고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
효과도 거의 다 끝난 거지. 효과는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시장 증권을 발행한다.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이제 가끔씩 물어봐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차 저당시장에서 2차 저당시장에서 어떤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2차 저당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2차 저당시장.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제2차 저당시장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설립된다. OX? 오전에 자, 그럼 이제 저당시장 구조는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세트 나타나는 효과도 끝났고, 이제 이거 하나씩 이제 비교하면 될 건데, 지금까지 했던 이걸 바탕으로 이걸 이제 지워버리고, 그러면 이거는 그림으로 봤으니까, 저당시장 구조를 그림으로 봤으니까, 이제 표로 정리한 거 한번 볼까요? 표로 정리한 것은 여러분 필기 노트는 없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쓸 필요 없어요. 여기 했던 것을 좀 표로 한번 정리해 봤을 뿐이니까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 1차 저당대부를 원하는 차입자 나오고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신한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주택자금 대출 시장,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 아까 다 했던 거죠. 2차는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발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투자자 사이에서 시장이다.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다. 저당권이 유동하는 시장이다.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 돈을 공급한다. 1차 저당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을 2차 저당시장이라고 한다. 그럼 차입자, 저하고 2차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시험 문제예요. 차입자, 원래 차입자와 2차 저당시장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게 저당시장의 구조고, 이제 MBS 유형은 여기 있잖아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MPT에서는 주택저당채권, 이체증권, MBB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MPTB는 저당채권, 지불이체채권, CMO는 타겟층 채권.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우리말로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우리말로 외울 필요도 있는데 이걸 약간 다르게 본다니까요. MPT에서는 주택저당채권, 이체증권인데 이 앞에 다 빼버리고 이체증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CMO는 타겟층 채권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런데 타겟층, 증권 이렇게도 부르고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기억할 필요 없이 영어 약자라고 합니다.